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원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웍스의 어셈블리 모델링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파트와 파트를 사용한 어셈블리도 작성하지만 대부분이 어셈블리와 어셈블리가 결합된 대형 어셈블리를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어셈블리와 업셈블리를 조립할 때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하위 어셈블리가 고정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문제를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셈블리와 어셈블리의 결합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팁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의 어셈블리 세문서를 실행해 주시고, 그리고 부품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부품을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을 삽입하고 그 다음 로어 커넥팅 로드 부품을 불러오시고, 그리고 피스톤 헤드 부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부품을 드래그 해보면 부품을 회전시킬 수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조립될 부분을 먼저 놓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면과 면, 조립될 부분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메이트 도구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메이트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면과 면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팝업 창에서도 바로 메이트 작업이 이어서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강의 중인 솔리드웍스 버전은 솔리드웍스 2014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심 조건을 입력하시고, 반대편에도 다시 한번 동심 메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보기에서 리얼뷰와 음영 처리, 그림자를 잠깐 억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메이트 도구를 실행하셔서 서로 만나게 될 면과 면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윗부분에서 역시 동심 메이트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일정한 틈이 생기도록 피스톤 헤드를 가운데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급 메이트에서 너비 도구를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중간 어셈블리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비 선택칸에 이렇게 기준 부품의 양쪽 면을 선택하시고, 탭 선택란에 원통의 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양쪽 평면 가운데 나머지 부품이 오도록 이렇게 중간 메이트를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스톤 헤드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가 되도록 기본 어셈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완성된 어셈블리를 다음과 같이 드래그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트리에서 이름을 클릭하시고 부품들이 저장된 폴더 위로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좀 더 쉽게 어셈블리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생성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어셈블리 1차 어셈블리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 어셈블리 문서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크랭크샤프트 부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불러오는 부품은 고정 상태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어셈블리 첫 번째 강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크랭크를 돌리면서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고정 상태의 부품을 자유로운 상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로 부품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버튼을 선택하시면 부품을 움직이는 상태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뒷벽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 부품을 회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추가 어셈블리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메뉴바에서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임시축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부품의 원통 피처마다 임시축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보이도록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메이트 도구를 실행하신 다음에 전체 어셈블리의 윗면과 중심축이 서로 일치하도록 메이트를 주시고 다시 정면과 중심축이 일치하도록 메이트를 줍니다. 그리고 우측면과 뒷벽이 만나도록 메이트를 작성해 주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크랭크 축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해 놓았던 임시축은 다시 숨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스 부품이 완성되었으면 이전에 작성해 놓았던 하위 어셈블리를 드래그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이트 도구를 실행하셔서 필요한 곳에 동심 메이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메이트의 너비 도구를 사용해서 양쪽 면 사이에 하위 어셈블리가 가운데 오도록 중간 양쪽 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중간 메이트를 함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쪽 피처 사이에 가운데 피처 선택해 주시고 너비 메이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 부품이 양쪽을 향하도록 방향을 조정하신 다음에 부품은 회전하지만 헤드는 수평 운동을 하도록 이 헤드에 메이트를 걸어줄 텐데 현재 상태는 부품을 돌리면 헤드도 같이 움직이는 상태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헤드는 고정된 상태에서 좌우 양쪽 방향 운동을 하고 가운데 크랭크 축은 회전 운동을 하면서 커넥팅 로드만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메이트 도구를 실행하셔서 전체 어셈블리의 윗면과 피스톤 헤드의 우측면을 선택하셔서 일치 메이트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피스톤 헤드의 우측면에도 어셈블리 전체의 윗면과 일치 메이트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크랭크 축을 돌리면 피스톤 헤드는 좌우 운동을 하고 가운데 크랭크 축은 회전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이미 고정된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다, 완전정이 된 상태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셈블리가 어셈블리 내부에 삽입되었을 때 어셈블리 자체가 부품화 되는 성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고정된 상태의 어셈블리를 움직이는 상태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디자인 트리에서 하위 어셈블리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옵션 창에 부품 속성 탭이 있습니다. 부품 속성 탭을 클릭하셔서 다음과 같이 유동 상태로 바꿔주시면 디자인 트리의 아이콘이 살짝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 부품도 마찬가지로 유동 상태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크랭크 축이 우리가 원하던 상태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곳에서 보여드리자면 윗면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크랭크 축을 돌리면 이렇게 피스톤은 직선 운동을 하고 커넥팅 로드가 자유로운 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 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서브 어셈블리의 유동 상태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고정된 부품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가운데 중간 평면 기준으로 메이트하는 너비 메이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작업물에 활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